예, 교육 시작하기 전에 저희 사업개발비 자료실입니다. 저희 지역과 수조비즈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자료실 기타 자료에 31번 자료입니다. 교육 자료실 다운받아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발비 진행 과정은 지금 약정 체결을 하고 사업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약정 체결 아마 시군하고 약정 체결을 거의 이제 하는 단계에 와 있으실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사업 계획서를 최종 이제 그 수정 보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신청했던 금액과 지금 결정받은 금액, 결정받은 지원 금액이 다를 경우가 많을 테니까요. 다른 기업의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최종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서 그걸 가지고 약정 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군청 담당 여기 구라고 되어 있는데 시군입니다. 시군 담당 부서하고 약정 체결을 최종 사업 계획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업을 이제 좀 진행하시면 돼요. 돈을 쓰면 되고 지원금 받아서 일단 보조금 받아서 그 돈을 쓰고 이제 그 중간 보고서를 한번 내야 됩니다. 그때가 사업 종료 2개월 전. 사업 종료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말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기업별 상황에 따라서 시군과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조율해서 중간 보고서 언제까지 내라라고 하면 그때까지 맞춰서 중간 보고서를 내면 되고 이 중간 보고서를 내야지 나머지 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서는 그러면 사업 끝나고 나서 10일 이내 제출하는데 그럼 결국 내년 1월 10일까지겠죠. 그리고 이것도 시군하고 이제 충분히 조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근데 세부적인 진행 과정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세부적인 진행 과정들이 지금 지침에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이게 작년하고 좀 다른 부분이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이제 기업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단계, 뭐 이렇게 1, 2, 3, 4, 5, 6, 7, 8, 여기 8번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게 넘어가면서 단계가 22단계까지 막 늘어났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기업이 해야 될 부분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7번, 9번, 10번, 11번, 13, 14, 15, 17, 18, 20, 22 이렇게 기업들이 해야 될 부분들만 따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게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인데 올해 사업 개발비, 그러니까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걸 받으면 이 나라 도움이라는 국가에서 만들어낸 보조금 정산 관리 시스템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 사이트예요. 우리 예전에도 사업 개발비는 국가 보조금 관리 사이트를 썼는데 그것에서 이 나라 도움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도움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기존에 쓰던 거는 사용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을 받을 계좌는 별도로 계좌를 만들면 되는데 이거를 이 나라 도움에 연동되는 계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 은행에 가서 이 나라 도움 보조금 관리 계좌를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새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 나라 도움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연동시켜서 이제 카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발급받아서 보조금 전용 카드입니다. 보조금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서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7번은 사업 등록, 보조금 전용 계좌 등록을 이제 하는 거죠. 이나라 시스템에 7번, 9번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보조금 계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은행 가셔서 농협 가셔서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통장이 만들어져야지 교부금을 신청하는 거죠. 10번 교부금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조금을 쓰는 겁니다. 집행 돈을 쓰고 등록을 하는 거죠. 상시로 그렇게 해서 중간 보고서를 내고 중간 보고서가 문제 없으면 2차 교부금을 또 신청해서 받고 그러면 연말에 돼서 집행 마감 그 다음에 정산 보고서 제출 그다음 실적 보고서 제출 뭐 이자 반납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 도움에 대해서 그 올해 지침에 조금 더 나와 있는데 이 나라 도움을 저희 교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 도움 별도의 매뉴얼과 교육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매뉴얼도 있고요. 동영상으로도 교육하는 그런 사이트가 이미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한두 개 되겠습니까? 100개 말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인하도움을 쓰도록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었고요. 그래서 인하도움 시스템을 다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인하도움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 뭐냐면 예치형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치라는 게 예전에는 보조금을 국가가 우리 기업 통장으로 한 번에 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번에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1차 주고 나머지를 보고 2차를 주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2천만 원 보조금 받게 됐다고 하면 1천만 원 먼저 주고 쓴 내역을 이제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1천만 원을 주고 이런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즉 바로 우리 기업 통장으로 보조금을 줬다. 근데 지금 이나라도움 시스템이라는 거는 중간에 한 단계를 더 만들어 놓습니다. 즉 이나라도움이라는 보조금 계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예치 그때마다 돈을 넣어줍니다. 우리가 필요한 금액만큼만 신청해서 우리가 2천만 원 받기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2천만 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건에 따라서 이만큼만 신청합니다라고 해서 신청해 놓으면 그거에 맞춰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라는 거는 우리가 2천만 원 받게 되는데 그 2천만 원이 딴 데 예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라도 신청해서 필요한 금액만큼만 신청해서 받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에는 실제로 2천만 원 찍히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뭐 100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찍히는 거죠. 1차 교부, 2차 교부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치라는 개념 자체가 일단은 2천만 원 받겠다 하더라도 1천만 원 예치를 해놔야지 거기서 우리가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렇게 빼실 수가 있습니다. 예치라는 개념 자체에서 1차 교부, 2차 교부라는 개념은 거기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치할 때 정부에서는 예치할 때는 1차 교부, 2차 교부, 그렇죠. 2차만 넣는 게 아니고 2차까지 아니요. 1차만 예치합니다. 네, 그래서 예치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딴 데에다가 한 번 더 이제 맡겨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치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건별로 우리가 이제 그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된다. 통장 내역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2천만 원밖에 안 쓰면 통장에 2천만 원 찍히고 거기에 우리가 쓴 내용만 쭉 찍히겠는데 지금은 그때마다 100만 원, 50만 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 비목별로 신청을 따로 해요. 교부를 따로. 비목 자체가 아니라 항목별로 아예 따로 하시면 돼요. 항목별로 그때마다 신청하셔야 돼요.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행인 점 하나는 더 나아진 점 하나는 우리 작년까지는 오로지 신한은행만 신한카드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북의 경우에는 사실 신한은행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뭐 경산, 뭐 포항, 구미 정도 말고 신한은행이 없기 때문에 사실 만들기 어려웠는데 지금 이제 이 인하도움 시스템은 거의 모든 은행에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다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농협을 가시면 돼요. 농협은 우리 경북에 어디 웬만한 시군 다 있으니까 그리고 신용카드, 법인카드 다 됩니다. 개인은 볼 필요 없죠. 법인카드 다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신용카드를 써야 될까요? 체크카드를 써야 될까요? 체크카드로 생각하시잖아요. 문제는 체크카드라는 개념은 체크카드 통장에 돈 없으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통장에 돈이 있어야 체크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나라도움 시스템은 통장에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지 딱 그만큼만 내려오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려고 하는 단계에서는 미리 받을 수 없으니 쓰고 나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신용카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마련을 할 때 카드를 신용카드. 네, 신용카드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해당 카드사의 사업 수행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되어 있는 거죠. 결국 대표이사님이 가셔서 은행 가셔서 이제 우리 이런 카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고 이제 확인서 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 그걸 제가 그럼 우리가 만약 카드 파는데 신용카드하고 체크가 되는데 체크카드로 발행을 해버리면은 체크카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먼저 돈을 우리가 넣어야 된다는 먼저 집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네. 예치 이후에 관계없이 예치가 안 됐으니까. 네. 그 신용을 하면 근데 만약에 신용으로 먼저 승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네. 일단 신용카드 만들어서 쓰시고요. 그 쓴 건건만큼만 신청을 하면 그때 그 돈이 우리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제서야 예치되어 있던 돈에서 우리 통장으로 건별로 신청을 해서 그 건별로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 통장도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거래처에 간다는 이야기니까 우리 통장에 들어온다. 우리 통장에 들어온다. 그렇죠. 우리가 왜 하죠?
일단 계좌에서 바로 빠지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 나로동 시스템에서 돈을 신청을 먼저 하고요. 그게 품입니다, 품이. 요청, 보조 요청 먼저 하고, 두 번째 돈이 들어왔다. 돈이 들어왔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결제하는 거죠. 근데 신용카드 쓸 거면, 신용카드 쓸 거면 먼저 써야 됩니다. 먼저 쓰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신용카드를 먼저 쓰고 나서 신청을 하는 거고요. 계좌이체를 할 때는 신청을 한 다음에 돈이 들어오면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거죠. 계좌이체 하실 거면 신용카드 사실 안 쓰셔도 됩니다. 안 쓰셔도 됩니다. 네, 복잡해질 수 있겠지만. 거래처에 가서 카드로 끌 일이 있으세요? 계좌로 이체하실 수 있으시면 요청을 해서 돈을 받고 그거를 거래처에 돈을 보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청 정산 등 수치사항이 있는데, 그 상식적인 내용, 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종 사업계획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고, 추산 사업계획이 이제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시군에 이제 얘기를 하시고 변경을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 결과 보고서, 최종 결과 보고서 이렇게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 개발비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정산 보고를 할 때 반드시 증빙 자료를 잘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그 증빙 자료가 내부 결제 공문, 견적서, 세금 계산서, 통장 사본, 계좌이체 이제 확인증, 그다음에 관련해서 증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약정서라든지 결과 보고서라든지 또는 뭐 계약서라든지 용역 계약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물건을 샀다라고 하면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 개발비 성과 지표입니다. 사업 개발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그 기업의 사업 개발비 지원을 해서 그 기업이 더 나은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구조를 만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홍보 마케팅을 지원한다든지 어떤 그 새로운 이제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출액이 늘었느냐, 근로자가 늘었느냐, 아니면 뭐 거래처가 더 늘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은 우리가 사업 개발비 나중에 최종 정산 실적 보고서를 낼 때, 최종 실적 보고서를 낼 때 사업 개발비 지원받아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라고 적어낼 때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 매출액이 늘었습니다. 근로자가 늘었습니다. 거래처가 늘었습니다. 어떠한 해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할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라고 이제 보는 기준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입니다. 지원 약정 체결하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자, 자부담은 이따가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부가세가 사업비에서 제외됩니다.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원받는 사업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가세 면세 답장의 경우에는 부가세만큼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지침상에는 어쨌든 부가세는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우리가 아예 별도로 지금 뒤에 나옵니다만 별도로 아예 신경 쓰시고 별도로 보내셔야 돼요. 계좌이체 하더라도 아예 별도로 보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을 우선 사용해야 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부담은 10%에서 30%까지인데요. 이때 각 세부 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유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계획 이미 결정을 받으셨을 거고 항목별로 뭐 세부 항목별로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500만 원, 700만 원 아니면 그 다음에 홍보 마케팅 비용에 1000만 원 이렇게 배정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홈페이지 개발에도 10%에서 30% 정도의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홍보 마케팅 비용에도 그만큼 또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홍보 마케팅만 자부담 우리 뭐 20% 하면 안 되냐, 쪽을 안 하고 이렇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부 사업별로도 자부담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자부담이 이제 10%에서 30%까지인데, 이게 회차별입니다. 회차별. 사업계획을 몇 번째 받았느냐에 따라서, 처음 받은 경우는 10%죠. 두 번째 받게 됐다 20%. 세 번째 이상은 30% 자부담입니다. 여기서 10%, 20%, 30%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부가세를 생각하지 않은 금액. 그래서 부가세를 빼고, 이 사업비에서 10%에서 30%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보조금을 8천만 원을 받게 되었다. 8천만 원을 하게 됐다라면 이게 이제 국비와 지방비로 또 나뉘어지는데 뒤에 뭐 정산 보고서 때 국비 지방비 또 나눠서 또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비와 지방비는 이게 지금 7대 3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0% 30%죠. 7대 3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조금 8천만 원이니까 우리가 지금 20% 자부담인 경우에는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계산할 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면세 답정에서는 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12개월인데 이게 뭐 신청 항목의 특성을 구해서 회계 연도 연속해서 체결 가능하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근데 보통은 연말까지 약정 체결합니다. 12월 31일까지. 근데 도저히 사업 수행이 어렵다라고 하면 시군하고 얘기해서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사업비 지출은 거의 연내에 다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 시군하고 그런 부분들 얘기하시고요. 최대 지원 금액이 3억 원인데 이 3억 원은 1년에 3억 원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최대 지원받는 기간 동안의 합산 금액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의 3억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원 기간이 예비 사회적 기업 2년, 사회적 기업은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타 다른 뭐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뭐 알기업 등등도 보통은 1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데 지원을 받으면 이제 1년밖에 안 되고요. 뭐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른 데 지원을 받았더라면 2년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뭐 자활기업 같은 경우는 법인만 가능하고요. 자활기업 확인서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부담 비율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되어 있고 이 국비 지방비 비율은 7대 3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자부담이 만약에 10%다라고 했을 때 9대 10, 이제 90% 10%, 9대 1, 9대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3천만 원이 총 사업비다.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3천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10%니까 300만 원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 3천만 원 10%는 300만 원 쉽잖아요. 맞죠? 쉽죠? 그러니까 그럼 보조금 2,700만 원. 이렇게 되면 쉬운데 문제는 보조금이 2천만 원이다. 보조금이 2천만 원이면 우리 자부담 200만 원 하면 돼요. 총 사업비가 공급가액이 3천만 원이면 이때는 계산은 10% 계산 310잖아요. 근데 보조금이 2천만 원, 대부분 우리가 보조금이 얼마로 나오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자부담해야 되는지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를 자부담을 해야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9대 1이니까 이걸 나누기 9를 하면 됩니다. 보조금 나누기 9를 하면 당연히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제 계산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나누기 9를 하면 되고 그러면 20% 자부담, 30% 자부담을 해야 된다. 그럼 나누기 8, 나누기 7을 하시면 돼요. 나누기 8, 나누기 7에서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하면 20%, 30%의 자부담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이상으로. 근데 저희가 아마 이 사업 개발비 심사 끝나고 나서 거의 이제 결정 금액에 대해서 자부담 얼마 이상 해야 된다라고 시군에 다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시군하고 소통하시면 자부담 얼마 이상 해야 되는지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계산법이 너무 어려웠어요. 네, 신청할 때 되게 어려울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뭐 이미 결정되고 나서 또 지금 오답을 또 하셔야 되니까 지금 금액에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네. 채팅창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자, 삽개발비 사용 불가 항목 이거는 이미 신청할 때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이고 혹시나 이제 집행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주의를 하시라라고 해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용 불가 항목 기본적으로 신청 기업의 인건비나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리후생비, 그다음에 수익 모델 개발과 관련 없는 비용들, 그다음에 시설 장비 구입비, 관리 운영비, 단 이제 이 판로 개척 관련해서 온 오프라인 입점 비용 이런 것들은 이미 사업 계획 단계에서 심사받는 단계에서 결정이 돼서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계획에서 승인이 됐다면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영 컨설팅 비용, 재료비는 그 시제품 개발에 관련돼서 이제 관련된 비용의 20% 한도로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이미 재료비로 승인을 받은 기업들, 시제품 개발하겠다고 하는 많은 기업들이 관련해서 사업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어쨌든 정산하는 과정에서는 그래서 재료비가 몇 프로 들어갔는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20%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시제품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훈련비도 거의 이제 승인을 안 해주는데, 승인을 받았다면 이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하는 훈련 과정, 교육 훈련 과정이 없어서 인정해 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 항목 지원시 유의사항인데, 이건 사실상 이제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한다라는 거였는데요. 이것도 한 번 더, 이제 그 참고해서, 혹시나 우리가 다음에 계약을 신청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야 된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노란색 부분에서 이전에 사업개발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성과가 발생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지원 제한. 사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전에 지원받았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게 기본적인 심사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게 제일 많은 게 근데 뭐냐면 홍보물 제작이에요. 홍보 마케팅 비용. 작년에 홍보 마케팅 했는데 올해 홍보 마케팅 또 안 한다? 근데 그게 완전히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성과가 나야 된다 그러면 그런 기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제품 개발. 작년에 시제품 개발했는데 올해도 시제품 개발하겠다라고 하면 안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작년에 개발한 건 우리가 이거였고 올해는 이거 만들겠다. 다른 항목이죠. 신청할 수 있어요. 문제는 작년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개발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냐. 그런데 심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작년에 이거 개발했는데 성과가 있었다면 또 다른 거 개발하려고 할까요? 물론 그 기업의 상황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우리가 지원받았던 시제품 개발이든 홍보 마케팅 관련이든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고 심사를 또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전 지원 사업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은 지원 제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재를 이제 리스, 자본재 구입은 안 되는데 빌리는 건 됩니다. 리스나 임대는 가능한데요. 일단 임대사업자한테 빌려야 됩니다. 임대사업자 없는데 기계 장비를 빌리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게 사실상 자본재 구입으로 해서 100만 원짜리 장비를 10개월치에서 월 10만 원 이렇게 이제 구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할부로 구매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실제로 근데 신청하면 이 검토한 사람들은 그 장비에 대해서 검색을 해야 됩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가격 다 나오잖아요. 요새. 그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라든지 사실 할부로 구입하는 가격과 비슷하다라고 하면 인정을 안 해주겠죠. 그래서 차를 임대하겠다, 뭐 트럭을 임대하겠다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트럭 임대료가 우리 보통 차 임대료 한 달에 많이 잡아도 7, 80만 원 정도로 보잖아요. 고급차라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했는데 만약에 한 2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약간 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차는 뭐 사실 렌트밖에 안 되겠죠. 자, 그다음 약정 체결 및 사업계획 변경입니다. 약정 체결은 선정 결과가 나면 7일 이내에 선정 체결합니다. 뭐 선정 결과 이제 3월 달 말에 났었죠. 그래서 지금 거의 약정 체결을 다 하셨을 거고요. 보안도 다 사업계획서도 수정 보완하셨을 겁니다. 자, 그 밑에 계약 체결의 제한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오늘 교육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 내용이 오늘 교육에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말은 어려운데 지금 보시면 뭐 그 다음 각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계약의 계약 체결 당사자 사업자인 경우 계약자 변경 조건으로 심사. 쉽게 얘기하면 보조금을 이 사업자의 보조금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업자가 어떤 사업자냐? 대표자와 임원과의 관계가 있는 사업자. 대표자가 별도로 운영하거나 대표자의 가족이 운영하거나 등기 임원이 운영하거나 등기 임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하면 안 된답니다. 당연하겠죠. 오늘 교육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몰라서 집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여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회를 예전에 다 했었습니다. 왜? 시스템을 놨으니까요. 조회가 가능해요.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보면 뭐 신청기록 대표자, 등기 임원, 본인,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정비소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러니까 대표자, 등기 임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직계 가족들이 운영하는 사업자 그리고 직계가 아니라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자는 안 된다.
근데 단순히 직접 운영하는 것만 안 되냐? 소유도 안 된다. 사실상 소유하는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는 이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유하는 기업과도 거래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올해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 좀 닫아주세요. 내부 임직원이 이사 등 임원으로 있는 법인도 포함.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운영하거나 또는 우리 가족이 소유한 또는 임원이 소유한 기업도 안 되지만 우리 회사에 우리 사회적 기업 우리 회사에 우리 기업의 임직원이 이사로 있는 회사와 거래하는 것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영국 주는 내용이 우리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네네. 네. 그럼 우리 사회적 기업이 저쪽에 그 업종 내용이나 맞아가지고 컨설팅이든 뭐든 치면은 그거는 이제 일본에 보면은 8번에 기타 자치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건지. 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대학 변경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사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견적을 받은 업체가 여기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대학 변경을 조건으로 이제 심사를 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마 시군에 거의 다 얘기가 됐을 거예요.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될 때 그러면 저런 내용이 계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등기부등본을 떼서 우리가 확인을 하나요? 확인하는 방법이 일단은 근데 지금 의도가 없었다라면 모르고 하면 이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우리는 부정수까지는 안 봤습니다만 알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걸 넣어놓은 이유는 이거를 우리 회사의 임원이 운영하거나 임원과 관계가 있는 회사와 우리가 거래를 일부러 하지 않는 이상 우연으로 그게 될 가능성이 사실 많이 높습니다. 물론 보안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네. 네. 그래서 일부러 하지 않는 이상 그럴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네. 근데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하면 좋죠. 혹시나 임원들한테 관련 있는 업체가 있는지, 운영하는 업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채팅창 꼭 좀 계속 확인해 주세요. 자, 사업 계획 변경, 또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사업 계획 변경. 사업 계획이 사업 계획을 우리가 변경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그냥 금액이 우리가 원래 홍보비 전체 이제 500만 원 받았다. 근데 보조금 말고 우리가 자부담 한 200 더해서 700만 원인데 자부담 100만 원 높여서 우리 800 하겠다. 자부담 100만 원 더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이제 아주 그냥 경미한 상황으로 보고 시군에서 승인을 바로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 계획이 이제 크게 변경되는 거에는 광역에서 즉 경북도에서 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자, 비초에서 시군에서 직접 승인하는 거는 사업 분야가 이제 홍보물 만들기로 했는데 홍보 브로셔 만들겠다. 홍보물 리플렛 만드는 게 브로셔 만드는 거는 별 차이가 없으니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도 크게 같은 분야에서 조금씩 바꾸는 거 정도 이런 것들 그다음 사업을 아예 못하겠다 그래서 그다음 사업 일부를 하도급 준다 이런 것들은 기간하고 일정을 변경 이런 것들은 시군에서 그냥 보고 승인을 내줄 수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기술 개발로 승인 받았는데 우리가 딴 거 하겠다 홍보 마케팅 하겠다 이러면 아예 사업 처음에 심사할 때 이거 하기로 하고 돈 줬잖아 근데 딴 거 하겠대 그럼 심사를 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는 그냥 이게 심사를 신청하면 바로바로 그냥 해주느냐 신청서 접수하고 7일 이내에 검토해서 광역에 도에다가 심사 의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제는 7일 이내에 우리 신청했을 때 이게 완벽해 문제가 없어. 그러면 바로 도로 보내겠지만 문제가 있으면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반려시키겠죠. 소리 보완해 오세요. 그럼 시간이 이제 또 지체되고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올라가면 도에서도 10일 이내에 이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또 도에서도 서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또 이제 보완 요청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변경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게 우리가 이거 못하겠으니까 이거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업계획 변경이 된 게 있으면 약정 변경도 하셔야 되겠죠. 물론 경미한 사항은 안 해도 될 수 있습니다. 약정 변경하고, 그다음 사업을 아예 못하겠다라고 하면 중도 포기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업 중도 포기도 신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포기를 한다라고 하면 돈을 받고 포기를 하는 것과 돈을 받기 전에 포기하는 거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받는 거냐, 두 번째 받는 거냐에 따라서 자부담이 결정되는데, 이 받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반납을 하면, 이게 어쨌든 자부 한번 한 거예요. 1회차는 이미 날라간 거니까 자부담 20%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약정 취소하고 돈을 안 받는 단계에서는 하면 이제 이거 약정 취소기 때문에 사실 안 받은 걸로 칠 수 있지만 중간에 포기하면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고 포기한 거기 때문에 지원을 한번 받은 걸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지원금 지급 방법 및 정산 부분입니다. 자, 지원금은 두 번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교부 비율은 각 50% 절반씩 나누어 주고요. 그래서 중간 보고를 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작년까지는 뭐 500만 원 이하면 한 번에 되는 내용이 있으면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두 번 나누어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됐고요. 이제 통합정보 시스템이랑 이 나라 도움 시스템을 병행하여 지원금 신청. 근데 사실 일이 좀 아니 뭐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보정관리 시스템 따로 썼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보정관리 시스템이 이 나라 도움 바뀌었다라는 거라서 통합정보 시스템 뭐고 이 나라 도움 시스템 뭐냐? 뒤에 나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원금 지급은 이거는 자치단체에서 보는 부분인데 그냥 제가 여기 한글에도 이제 추가하는 부분은 세부 절차 규정을 명시해서 교부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아마 약정 체결을 하셨을 텐데 그 약정 체결 뒤에 보시면 막 이런 내용들이 막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 보조금 함부로 쓰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세부 절차 규정을 명시한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 어떻게 써야 되고 뭐 이렇게 써야 되고 저렇게 써야 되고 뭐 한 번에 쓰면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 그 세부 기준들이 따로 있다. 약정서에 이미 다 붙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조금 관리. 보조금은 별도 통장, 뭐 별도 통장은 늘 얘기했던 거니까요. 별도 통장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고, 올해부터 보조금 전용 카드를 이제 이 나라 도움 보조금 전용 카드로 이제 만들어서 써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자부담은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금 통장으로 넣어야 됩니다. 자, 일단 이 나라 전용 보조금 통장을 은행 가셔서 농협 가셔서 만드셔야 되고요. 농협이나 대구은행이나 가까운 은행에 가서 만드시면 되는데 이때 통장을 만들고 뭐 카드도 같이 만드시고 하는데 그 통장으로 자부담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조금 받기 전에 보조금을 그래야지 아마 1차 보조금 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가세 우리가 통장에 그러면 자 계좌이체 하겠다. 우리가 100만 원짜리 뭘 만들기로 했다. 근데 보통 부가세 포함은 110만 원이잖아요. 110만 원을 보내야 돼요. 110만 원을 보내야 돼요. 그럼 110만 원을 보내기로 하고 세액계산서를 끊어요. 발행을 받아요. 110만 원짜리 발행을 받아요. 그럼 110만 원을 그 통장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우리 보조금 통장에 그러면 어쨌든 그래서 100만 원 우리 먼저 쓰겠습니다. 요청을 해요. 보조금으로. 보조금은 뭐 만약에 이제 100만 원이 10% 이제 90% 받게 됐다. 10% 우리 잡아나가고 그러면 9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겠죠. 보조금 90, 자부담 10만 원, 부가세 10만 원. 그래서 110만 원. 그럼 이 110만 원을 한꺼번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 통장에는 지금 90만 원을 신청을 해서 이날 너무 신청해서 90만 원 통장에 딱 들어와.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자부담 10만 원을 넣어서 100만 원을 기업에 먼저 보냅니다. 그럼 기업에서는 세금도 보내주세요. 그럼 세금은 별도 통장에서 별도로 보내주셔야 돼요. 통장이 그 계좌가 아니고 예. 그 보조금 통장에는 100만 원만 집어넣고 보내시고 100만 원을 보내시고 부가세는 그 전용 통장이 아니고 다른 일반 네, 다른 통장에서 보내셔야 됩니다. 별도 이제 뭐 보내다는 근거만 남기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별도로 부가세는 따로 보내고 그 다음에 부가세 이체 확인증 제출 등을 통해서 시군에서 기초자치단체 실제 부가세 제출 여부 확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통장 우리 그냥 일반 그 맞습니다. 네. 통장에서 나갔다는 근거만 있으면 돼. 네네네. 그러니까 부가세는 따로 보내라. 전용 통장이 아니고. 네. 그래서 나중에 이 나라 도움에 우리 100만 원 보냈다라고 또 등록하셔야 되거든요. 등록을 할 때 부가세는 0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공급가액만 입력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조금 사용 방식은 전자세금계약서, 계산서, 계좌이체, 보조금 카드 사용 등을 인정을 하는데 집행내역은 이나 도움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실상 계좌이체, 보조금 카드 쓰는 건데 계좌이체를 대부분 하실 거고요. 이때 계좌이체를 하려면 당연히 전자세금계약서를 발행을 받고 금액만큼 이나 도움에 신청을 하고 이나 도움에 증빙서류를 올린 다음에 돈을 받고 이런 방식이에요. 절차가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자, 보조금은 명확한 산출 근거를 명시해서 집행하되 참여 기업은 이나 도움에서 집행 내역을 등록 후 집행 처리 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뭐 5년간 보관, 보조금을 일괄 인출해서 소지하고 수시로 사용하는 등 지금은 아예 보조금을 일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조차 없어요. 예전에는 뭐 2천만 원, 1천만 원이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돈을 빼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통장에 돈이 없어요. 우리 보조금 통장에 지금 돈이 없습니다. 딴 데 예치가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최종 예산 계획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약정 체결할 때 낸 그 계획서에 맞게 해야 되고 그 계획과 변경되면 4개 변경 승인을 받고 거기에 따른 예산 계획에서 돈을 써야 됩니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자부담 우선 지출, 우선 집행, 자부담 비율 유지,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삽 결과 보고입니다. 삽 결과 보고. 삽 종료 2개월 전에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시군에서 지정한 날에 중간 보고서를 낸다. 즉 10월 정도, 10월 말쯤에 합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 그 다음에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1월 1월 초에죠. 1월 초, 내년 1월 초에 최종 실적 보고서를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증빙자료. 이때 증빙자료는 이제 회계 증빙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나라도움 정산, 이나라도움 시스템 등록할 때 그때마다 증빙자료 다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거를 내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 보고서에는 성과를 객관적인 수치나 사진 등 증빙자료를 이제 넣어라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 보조 사업을 완료할 때에는 이제 보조금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이 지금 이게 지침에 오래 빠진 것 같은데 잘못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을 오래 지침하고 지금 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지금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지. 국고보조금 전자관리 시스템 출력해서 제출했어요. 이게 작년에는 가능했어요. 근데 이나도움에도 이제 그 정산 보고서를 이나도움 시스템에서 가능한지는 요 문구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사업 개발비 요거 이제 관련해서 웹 접근성 심사 결과 준수율 100% 확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홈페이지 만들 때 장애인 웹 접근성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금액과 예산들이 다 포함되거나 아니면 조건부로 걸고 이거를 홈페이지를 만들도록 그렇게 이제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을 받으셨을 거고 그래서 이 웹 접근성 품질 인증서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홈페이지 제작업체 반드시.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걸로 해서 이제 사업 개발비 지원을 받게 되었다면 이 웹 접근성 품질 인증서를 받으셔야 된다. 이 부분 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 최종으로 이제 실적 정산 보고서를 받은 다음에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지 조사를 통해서 교부한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이제 확인하고 확정 통지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장을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지원금 지급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 이제 시군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지원금 지급 신청, 1차 지원금 신청할 때 이제 확인해서 20일 이내에 확인해서 지원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합정보 시스템과 이나라도움 시스템 두 개 모두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우리 보조금 신청합니다.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도 사실 통합정보 시스템을 쓰실 텐데 저 통합정보 시스템은 사업개발비라는 우리가 사회적 기업에서 관리하는 모든 지원을 신청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원금을 신청할 때 쓰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나라도움은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리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건건히 등록을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원금 신청할 때 두 개 다 신청해야 됩니다. 두 개 신청을 이제 해야지 그거를 보고 관리를 이제 하는 거고요. 확인사항, 이 확인은 누가 하느냐, 이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계획서에 따라서 이제 쓰고 있는지, 인하도 이제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돈을 다른 데 목적으로 왜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자부담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모드에 있습니다. 자, 지원금은 뭐 일단 뭐 당연히 다른 용도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용도로 쓰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원금 지급이 이것만 중단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중단돼요. 그래서 부정수급 정황이 발견되면 이게 단순히 정황 발견입니다. 정황 발견. 그래서 문제가 클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기존하시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원금 신청을 이제 뭐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지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지원금 정산 계속 말씀드립니다. 뭐 지원금 정산은 이제 통화정보 시스템으로 이제 지원금을 신청을 해서 그다음 실적 정산 보고서 등을 이제 통화정보 시스템으로 관리하는데 이때 그 잔액이나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잔액이나 이자가 발생하면 이때 반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반납 처리가 약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바로 C군으로 반납을 하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중간에 한 단계가 더 생겼죠. 그래서 그 단계가 한국재정정보원 예탁계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반납을 사실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 직접 이체를 금지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시군하고 소통하셔서 그럼 우리가 이자를 왜 저지로 어떻게 반납하면 되느냐. 근데 인하도움에서 아마 그게 가능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확인이 하고요. 그래서 뭐 여기 참고의 예치형 사업의 경우 뭐 이런 내용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 반납은 필요한데 이것들이 이제 그 예치 통장으로 해서 반납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계속 인하도움 나옵니다. 인하도움에 1천만 원 이상, 대부분 1천만 원 이상입니다. 4개월 이번에 받은 기업들이. 그래서 인하도움에서 정보 공시 수행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우리 사회적 기업에서 쓰는 통합정보 시스템과 인하도움 시스템을 왜 둘 다 써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이 잠깐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도움 시스템,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교부, 집행청산 등 보조금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은 서면 제출 서류 최소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 관리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으로서 관리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 시스템을 쓰는 거고, 저거는 보조금으로 쓰는 시스템을 따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 지금 있던가요? 확인했는데 그 부분은 빠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빠져야 되는 게 맞죠. 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사업을 완료할 때 이제 그 정산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정산 보고서를 작년까지는 보조관리 시스템에서 이제 했는데 지금은 인하도움을 통해서 하고 인하도움에서는 따로 이렇게 정산 보고서를 뽑는 형태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정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도록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반사항 제재 조치입니다. 뭐 조치 내용, 효력, 뭐 재정지원사업 관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재정지원사업의 관계는 이게 이제 어쨌든 뭐 부정수급 이렇게 확인이 되면 다른 것도 다 지급 제한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위반사항 조치는 현지 지도, 시정지시, 주의 경고, 약정 해지 요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점검을 나와서 감사를 나와서 보통 점검이라고 합니다. 지도 점검을 나와서 보고 이제 문제가 있으면 가장 경미한 수준의 현지 지도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저렇게 좀 하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뜻이.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시정 지시라는 거는 공문으로까지 이제 내려오는 거죠. 이거 잘못됐으니까 수정하세요라고 공문으로 해서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또는 경고는 이게 시정 지시한 게 주의나 경고를 줘야 되는 사항들인 경우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경고.
지정지역은 같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이날도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 일주일째 안 했어. 한 달째 안 했어. 근데 점검을 놨어. 안 하셨네요. 주의. 2번 안 하셨네요. 경고. 경고 2번 받으면 약정 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계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뭐가 주의고 뭐가 경고냐? 그래서 그게 기준이 다 있죠. 사업계획하고 지원 약정. 그러니까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안 하고 마음대로 막 했다. 돈을 마음대로 막 썼다. 뭐 여기 200 쓰기로 했는데 이 300을 쓰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업 계획과 약정한 대로 사업을 안 하고 이제 진행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주의 또는 경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주의, 이제 뭐 이제 심사한 중대한 사항은 경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지원금 관리, 지원금을 계획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계좌 미개선, 이것도 고쳐야 되는데 안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한카드 아니고요. 여기 신한카드 아닙니다. 네, 요거는 그 인하돈 보조금 이제 그 계좌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수정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경고주의 약정 해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목적 외에 용도로 썼다라면 약정 해지까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고의성이 있으면 부정수급으로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회계관리 서류 부적정 관리 시스템 입력 이제 주의 조치입니다. 이것도 국가부정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이나라동 시스템이제 이나라동 시스템 관리 안 하면 주의 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고 사업 추진 중간 보고서 결과 보고서 뭐 지연 보고 주의 조치 서류 작성 관리 계획서 약정서 관리 안 하면 주의 조치. 제가 지난 일자리 때도 교육 때 말씀드렸는데 점검을 나가면 점검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뭐다? 합계획서와 약정서입니다. 합계획서 약정서를 보고 그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는 거죠. 근데 점검을 나가는데 합계획서 약정서를 내라라고 했더니 잠깐만요. 출력해서 갖고 올게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좀 찾아볼게요. 이렇게 되는 순간 제대로 사업 안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약정서와 사업계획서는 출력해서 파일 한 개에 잘 집어넣어서 그 비닐 꼽는데 해서 잘 책상 책꽂이 메뉴에 잘 꼽아 놓으시라. 그리고 내용을 숙지하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게 되는지 적어도 이 사업을 담당하는 관리 실무자 대표님은 알고 계셔야 된다. 예전에 저희도 점검 같이 나왔거든요. 점검 나갔는데 사업계획서 어디 있습니까? 컴퓨터 안에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중복 참여는 이게 다른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환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내용 아니면 괜찮지 않느냐. 같은 내용 아니더라도 안 되게 바뀌었는데 그렇더라도 사업 개발비를 먼저 받게 됐으면 다른 사업에서 이제 안 받는 걸로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서 근데 뭐 문제 없고 심사를 해서 주게 되면 그건 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중복적으로 이제 사업을 딴 데서 받는 건 안 된다. 그다음 부정수급, 그다음에 임금 체불, 사회금융 체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기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네. 제일 위에 사업 계획 및 지원 약정에 네. 그 기존 단체단체 배경승인 사항하고 네. 그다음에 심사위원회 심사 통한 배경 그 심사위원회 심사하는 이야기는 그 심사 와서 그 현장에 와서 점검하는 그 심사 말고 우리 사업 계획 승인할 때 심사위원들이 이걸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 내용을 말하니까 네. 이걸 선정될 때 심사위원들이 요거를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업 계획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 내용 부분을 말합니다. 아니요. 이거는 중간에 사업하다가 심사원 사람이 약정 체결하고 나서 네. 자 심사를 다시 가야 된다 받았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심사장에 가서 다시 심사를 받았는데 이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약정 체결을 하고 나서 중간에 사업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 그게 이제 중대한 사항이라면 사업 내용을 완전히 바꾼 거라면 다시 심사 받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 다시 심사 받는 게 또 심사위원들이 앉아있는 내가 가서 심사 받아야 되냐 이건 아니고요. 그때 서면 심사합니다. 서면 심사. 심사위원들한테도 서면으로 보냅니다. 이 기업이 당초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서면으로 보내서 검토해 주세요. 그렇게 심사합니다. 물론 서면 심사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어떻게 이제 시기가 맞아서 이제 심사를 딴 걸 해야 되는데 심사위원들 거의 뭐 그 심사위원들이요. 그러면 거기 껴서 같이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사업개발비 관련해서 이제 서식입니다. 사업계 변경 신청서, 변경 신청서 서식이 있고요. 변경 필요하면 직접 작성해서 시군청에 제출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식 보면 뭐 변경 전, 변경 후 굳이 꼭 한 장을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 필요하면 별지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내용 간단히 적으시고 별지로 보통 이제 해서 사업계 변경 필요성 이런 것도 적어서 내시면 되겠고요. 잠깐만 이거 네. 요거 이제 의결되어 가지고 계획을 이제 금액이 바뀌니까 변경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변경을 시에다 내었거든요. 네. 오늘 언제까지 결정이 나는데 최종 결정이 나니까 변경하는 오케이. 지금 이제 교부받은 결정 금액에 대해서 사업계획 변경하는 거는 이것과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중간에 약정 체결하고 나서 예. 사업계획 변경할 때 신청하는 거고요.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거는 우리가 일단 심사 결과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얼마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이제 수정 보완한 거죠. 그게 최종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약정 체결을 하는데 이걸 지금 시로 보냈는데 시에서 아직 연락이 없다. 네. 이거죠. 네. 기다리셔야죠. 네. 그럼 그 기다리면 네, 그건 기다리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기다리셔서 뭐 약정 체결 하자. 아니면 뭐 이 당초에 이 부분 아닌데 이것도 보완해 주세요. 이렇게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는 이미 사업을 약정 체결하고 나서 변경하는 그것들이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중간 최종 실적 정산 보고서인데 이게 작년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실적 보고서와 정산 보고서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실적 보고서와 정산 보고서가 하나의 양식으로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중간 최종 실적 보고서, 정산 보고서가 하나의 양식으로 완전히 다 통합이 됐으니까 사실상 하나로 중간에도 보고하고 최종도 보고하고 정산 보고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실적 보고서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실 텐데 한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신 분들은 직접 출력물로 해서 해놨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중간에 빨간 부분 이게 핵심이 뭐냐면 상시 근로자 수가 늘었냐, 매출액이 늘었냐 이런 걸 보는 거죠. 이게 뭐? 근데 거기 보면 신청 전월 기준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 자, 4개월 받기 전에 근로자 숫자가 몇 명이었냐? 그래서 4개월 받고 나서 사업 다 끝나고 나서 몇 명이었냐? 그러니까 실제로 4개월비를 지원받아서 근로자가 늘었냐 안 늘었냐 보는 거죠. 그리고 매출액도 월 기준에서 4개월비 받기 전에 월 매출액, 4개월비 받고 나서 월 매출액이 늘었냐 안 늘었냐 이렇게 보기 위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연 매출액을 적는 게 아니고 월 매출액을 적는 거죠. 그런데 간혹가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계절적인 특성이 좀 있어서 뭐 이게 당연히 특정 계절에는 더 매출이 높고 이때는 뭐 적다. 그래서 4개월 신청할 때는 보통 1, 2월인데 이때는 우리가 뭐 매출이 좀 높지만 이거 그 사업 종료할 때는 이게 사실 우리 매출액이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4개월 신청 언제 하죠? 1월 달에 합니다. 4개월이 종료 언제 하죠? 12월 달에 합니다.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액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장이죠. 이게 실적 보고서, 최종 실적 정산 보고서 두 번째 장인데 이거는 뭐 작년과 크게 내용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해서 얼마나 진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 작성 요령 참고하셔서 성과 부분 이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 안에 뭐 이걸 더 많은 내용으로 적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걸 몇 장 뭐 내셔도 상관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성과는 자세하게 더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아까 그 사업 성과는 최종 보고 시에 때만 정리 비교하는 되는 겁니까? 중간 보고 할 때는 안 되고. 중간 보고할 때는 합니다. 네. 지금 아까 요 부분 말씀이세요? 요 부분? 그 중간 최종 실질 정산 보고서 있다 요양. 네. 네. 그 제일 밑에 보면 그 가무장 표시가 요 표는 최종 보고서 작성해 놨는데 밑에 그 하나 밑에. 앞장인데요. 여기 앞장인 거예요. 네.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죠? 그 앞에 첫 페이지. 아까 월 매출하고 뭐 상시 근로자 있는 그 밑에. 네네네. 이거는 최종 보고서 보고시 작성. 네네네.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그 내용이 없네요. 제가 이 양식을 그대로 가져왔을 텐데 이 내용이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여기만 있네요. 사업 성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이 사업 성과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최종 실적 보고서에만 작성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예, 중간 보고서 할 때는
사업 종료가 아직 안 됐으니까 개발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예, 맞습니다. 제가 요 앞서서 성과 부분, 요 성과 부분, 예. 성과 부분은 사실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요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사업 이제 끝나고 나서 최종 보고서 작성할 때 적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낀 부분이 요 세 번째 장에 보면 예산 집행 실적, 예산 세부 집행 현황,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정산 보고서가 다시 여기에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업 예산인데, 뭐, 계획, 보조금, 총계, 국비가 이제 지방비하고 이제 나눠지고, 국비, 지방비, 이렇게 또 나뉘어지는데, 또 지방비도 광역 기초인데, 이 부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은 그냥 비워두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군에 물어보셔서 도대체 우리 이거 국비, 지방비, 광역 기초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십니다. 아까 제가 국비와 지방비 3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7대 3에서 또 7 안에 또 광역과 이제 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3 안에서. 가만히 그래서 그까지는 사실 좀 헷갈릴 수 있다. 그다음 자부담 이렇게 적어서 이제 적으면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밑에 예산 이제 세부 집행 현황이죠. 이 예산은 뭔가 사업별 세부 사업별로 해서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겠다. 홈페이지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뭐에 얼마 이렇게 썼다라는 것들을 쭉 다 적어야 된다는 거죠. 작년보다 어려진 것 같습니다. 네. 작년보다 어려진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도 국비 지방비 다 나눠서 일일이 적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계산하기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 항목이 많은 기업의 경우에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또 이제 그 항목별로 해서 날짜별로까지 쭉 다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건 인하동 시스템을 연동을 해서 보면 이게 나오기 때문에 사업별로 해서 보면 됩니다. 자, 이때 증빙자료 최종 실적 보고서 할 때만 증빙자료 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증빙자료는 인하동 시스템에서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력을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 참고 사항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럼 맨 마지막에 향후 추진계 이 부분은 공간 보고시만 작성한다.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올해 이제 바뀐 내용이라서 이게 이제 그 예시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뒤에 제가 보여드릴 예시가 있긴 한데 그거는 실적 보고서에 대한 예시입니다. 실제로 정산 보고서에 대한 정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예시까지는 지금은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이 개발비 관련 교육을 할 때는 우수한 이제 잘한 기업의 예시를 좀 받아서 첨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적 보고서 예시입니다. 실적 보고서 예시는 지금 교육 자료집에 이제 첨부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좀 옛날 거라서 근데 뭐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첨부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 실제로 해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 어떤 걸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사진 자료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육 자료집에 지금 있으니까 그 기업별 한 2개 정도 예시가 올라와 있습니다. 실적 보고서 예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마 사진 자료를 되게 많이 넣었을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성과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보여드린 서식들 한글 파일로 막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한글 파일 어디냐? 저희 홈페이지에 그 재정지원 업무 지침 가시면 여기에 서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는 한글 파일로 받아서 쓰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회계 관리입니다. 회계 관리는 뭐 이제 인하동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뭐 매뉴얼을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회계라는 게 이게 이제 그 뭐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보조금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돈을 쓸 때 지출을 관리할 때 지출품에서 계획서 항목별로 지출하고 통장 회계장도 영수증과 집행 일자일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제도 지출 결의서를 쓰거나 아니 지출 결의서 작성하고 체크카드 계좌 이체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 증빙 서류로서 견적서, 뭐 세금 계산서, 이 계좌 이체 영수증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사진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보조금이라서 정부가 주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서류를 만드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회계는 보조금 통장 만들어서 하고 보조금 자부담 별도로 정리하고 카드 사용돈을 계좌이체해야 되고요. 적격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 확인증, 거래 내역서 이런 것들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지출일과 영수증 날짜가 일치해야 됩니다. 이게 영수증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계좌 이체를 하더라도 이체 확인증에는 먼저 5월 10일인데 여기 실제로 통장상에 보니까 5월 8일이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 세금 계산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청구가 있고 영수가 있어요. 발행할 때. 청구라는 거는 미리 돈 줘라고 이제 미리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맞춰 돈을 나중에 입금하면 되는 건데 영수로 하면 돈을 받았다라는 걸로 해서 영수증 증빙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날짜가 일치해야 됩니다. 돈 보낸 날짜와. 근데 청구로 만약에 발행을 하면 사실 서류 관계도 필요해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이체했다라는 확인증까지도 이제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이체 확인증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보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합자 등록증이나 계좌이체 사본, 통장 사본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수 있는데 이게 카드 결제하면 사실 필요가 없죠. 카드 결제하면 뭐 거의 다 나오니까 카드 결제 영수증에. 근데 계좌이체를 하면 당연히 그런 무슨 서류까지 거래업체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 지출 방법은 이게 원래 비영리 조직은 다 이렇게 합니다. 비영리 조직은 보조금 받으면 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건건별로 해서 미리 사전에 조사합니다. 견적서 받고 거래업체 사업자등록증 받고 그다음 통장사본 받고 그다음에 결제를 그래서 올리는 거죠. 차례차례 결제 올려서 결제 받고 그다음에 이제 돈 보내주고 물품 구입하고 그다음에 지출결의서 만들고 영수증 받고 결제 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 그래서 이 지출결의서는 사실은 2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입하기 직전에 하는 겁니다. 정말 구입하기 직전에 진짜 확정되고 나서 우리가 돈 얼마 보내기 직전에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상 근데 일단은 돈 보내고 그 날짜에 맞춰서 결의서를 만드는 게 이렇게 지금 사실상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품위서는 뭐고 지출 결의서는 뭐냐? 품위서는 시장 조사 단계인 거죠. 시장 조사에서 이 정도 가격 하겠다, 얼마 정도 구입하겠다라고 이제 올리는 거고 실제 지출 결의서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하겠다라고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제를 받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회계 서류는 통장 지출 순서로 정리를 해서 건별로 작성해서 보관을 쭉 이제 이런 증빙 서류를 넣어서 하시면 됩니다. 점검 나오면 점검 나오면 통장 보여주세요. 통장을 사실 이제 요새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래 내역 순서로 이제 쭉 해서 이제 보려고 하고 이나라도 이제 시스템 접속이 되면 거기서 바로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순서대로 이 서류들이 다 있는지 보는데 이나라도 시스템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건이 동시행해서 건건이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건건이 받으려면 건건이 증빙서를 다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지금은 더 이상 회계서류 보관의 의미가 별로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에 다 올려야지 돈이 내려오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이제 자료를 거기서 받을 수 그 출력해서 그 자체를 보내주면 이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서 이 나라의 시스템을 저희 기관에서 많은 직원들 쓰고 있긴 하지만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서 저희한테 나중에 또 질문을 주시면 난 실무자가 또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 참고 예시는 아까 통장 간에 보조금 통장 자본금 통장인데 수익금 장관 그때도 혹시 보통 우리가 이제 통장이 기업에 통장이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한 개밖에 안 쓴다 우리는 아니면 우리는 그냥 거래 통장으로 대군회하고 농협하고 쓴다. 보통 이렇게 이제 하는 기업이 많을 거예요. 근데 농협하고 이제 대군회 쓴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이제 그 거래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두 개 만들어 쓰는 거지. 근데 우리가 보조금 삽결을 받기 위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따로 통장 만드셔야 돼요. 따로 통장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자부담 통장은 뭐냐? 자부담은 그 부가세라든지 아니면 그 우리 자부담을 부담했다라는 것들도 증빙을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는 제가 이제 자부담을 보조금으로 넘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보조금을 넘기지 말고 따로 보내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세금이 부가세 문제인데 그 사실상 이제 부가세는 여기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역을 찾으려면 한참 봐야 될 수 있죠. 아예 그냥 부가세를 자부담을 집어넣어서 여기서 집행을 하는 것
하게 되면 훨씬 더 증빙이 편할 수 있습니다. 다들 수익은 분명히 비우는데 이 뒷면에서는 부가세 그 근거 좀 남기라는 점 봅니다. 네, 아니, 여기서 수익금 통장 그냥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돈을 아, 왔다 갔다 하는 통장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기 참고 예시 부분은 홈페이지 개발 뭐 할 때 그런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서도 있어야 된다, 증빙서류로. 우리가 돈을 몇백을 주기로 하는데 그 몇백을 주기로 하는 업체와 뭘 해야 되냐? 계약을 체결하셔야죠. 우리가 홈페이지 이렇게 만들기로 했다. 뭘 뭐 개발하기로 했다. 그럼 계약서를 당연히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나라 도움인데 이 나라 도움은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도움은 그냥 검색하시면 되고 여기 가셔서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동영상 매뉴얼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매뉴얼에서 이걸 다운받아서 보실 수도 있고 동영상 매뉴얼 같은데 이 나라 도움 홈페이지는 여기 고심스라고 합니다. www.고심스 아마 이미 많은 여기 지금 참가하고 있는 기업들이 알고 계실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동영상 매뉴얼도 있습니다. 동영상을 직접 보면서 이렇게 하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문의하셔야죠. 전화. 이렇게 한 방법이었습니다. 질문 좀 채팅창 열어주세요. K운동발달연구원에서 그 지원 전용 계좌가 신한은행에만 되는 줄 알고 이미 발급받았는데 신한은행 등록을 안 하셨고 타은행 발간하면 가까운 은행에 또 발급해 드릴까요? 신한은행 계좌 무조건 해지해야 하는지요? 아니요, 신한은행에서도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에 아마 있을 겁니다. 신한은행이 있었죠. 그 은행 우리 이렇게 맨 앞부분에. 그래서 신한은행 걸로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이나도움하고 연동되는 이제 그 계좌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나도움 보조금 이제 전용 계좌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시고요. 이제 신한은행도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조금 전용 카드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나라도 보조금 전용 카드 계좌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좌는 상관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카드가 이나라도 보조금 전용 카드여야 한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는 이게 이제 그 크게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래도 은행에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주식회사 K쌤에서 10월 달에 중간 평가를 하는데 사업결비 사용계획 상반기 모두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빨리 진행하면 빨리 해서 빨리 중간 보고하시고 빨리 이제 그 잔금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얘기하셔서 빨리 진행을 하셔도 이제 가능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그다음 주식회사 오야오야에서 이체 영수증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제출하면 되는지 부가세 부분도 이체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부가세 부분도 필요합니다. 아까 지침에 부가세 부분도 이체 확인증 필요하다고 했고요. 위로 올려주세요. 라이프로그는 그때 영수 금액에 따른 자부담금을 입금해서 써야 하는 건지 뭐 원칙적으로 따지면 맞습니다. 그때 자부담을 그때 입금해야지 이제 돈이 보조금과 함께 지출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뭐 근데 자부담 금액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사실 입금해놓고 하셔도 문제는 없으세요. 어쨌든 자부담을 거기에 맞게 이제 그만큼만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시군하고 얘기하셔서 우리가 전체 금액을 자부담금 하기로 한 전체 금액을 보조금 통장에 넣어야 되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회사 K쌤에서 탑계열비 집행 항목이 두 가지인 경우에 1차 교금 50% 받은 뒤 한 가지 항목의 경우에 한꺼번에 모두 집행하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두 가지 항목을 각각 50% 집행 후 중간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1차 교부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50% 다 소진을 하셔야지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2차 중간 보고를 이제 하고 최종적으로 나머지 보조금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건지를 보고 이제 2차 보조금을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1차 교부금 이제 절반을 받고 나서 우리가 하기로 했던 그 항목에 대해서 모두 다 이제 집행하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뭐 근데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차 돈 줬는데 그거 다 썼냐 안 썼냐 그거 보고 2차 주겠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집행을 이제
많이 하고 나서 신청을 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이 각각 50% 집행유라는 표현 자체가 아마 다 쓰고 나서 우리가 중간평가를 받아야 되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은데 뭐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없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보통은 이제 통상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사무실 도장이 있는 결산 서류여야 하는지라고 하는데 아니요, 회계사무실 도장 필요 없습니다. 결산 서류는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고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는 사업비 통장에 넣어주지 않고 따로 보내야 하나요? 네, 사업비 통장 말고 자체적으로 즉 보조금 통장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따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이면 중간 계산해서라도 다르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영업이익이 낮다라고 했을 때 중간 결산을 해서라도 자료 제출하는 건가요? 사업 개발비가 영업이익이 나는 거하고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결산을 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사업 개발비 보조금 받는 거는 그 보조금 받은 거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썼는지 증빙 자료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등을 정산해서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법인의 재무제표 결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K운동에서 계좌 이체로 진행할 의향이 있다면 카드 발급하지 않고 통장만 계좌를 되는지요? 네. 통장만 계좌해서 이나라돈 시스템에 등록해서 쓰시면 가능합니다. 네, 카드 쓸 일 없는데 이제 계좌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안 하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결제 공문은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내부 결제 공문은 품위서 지주결서입니다. 네, 품위서 지주결서 내부 공문 만드셔도 됩니다. 공문 우리 돈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결제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카드 결제가 안 되는 회사가 거래는 어떻게 하나요? 계좌 이체하시면 되고요. 예, 다만 거래하면 안 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래하면 안 되는 업체들, 네, 간이과세자, 그 다음에 하여튼 그 세금계에서 발급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하고는 거래를 하시면 증빙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농산물을 지역 농산물을 수매해서 그걸 원재료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농민들한테 돈을 이제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업개발비를 CF 만들 때 보통 이제 농민한테 직접 원재료를 사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발 업체에다가 우리가 돈을 주지 이걸 농민들한테 돈을 직접 주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업체에 돈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 거래 업체는 세무계산서 발급이 되는 업체와 거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존에 쓰던 사업개발비 계좌가 아닌 이나라도움 전용으로 기소 계산을 해야 되나요? 이나라도움과 이제 이나라도움에 등록된 계좌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은행에 가셔서 이나라도움 보조금 계좌로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카드나 카드를 발급할 때는 전용 카드가 따로 있지만 계좌는 등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행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보조금 신용카드를 결제할 경우 부가세 금액과 별도 관리를 다른 통장으로 할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 계좌에서 신용카드 이용 금액을 전에 결제되지 않나요? 네. 아이드림에서 질문 주신 거 보조금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부가세 금액 별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신용카드 계좌에서 신용카드 이용 금액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지침에서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애매하네요. 지금 과외드림에서 질문하신 내용이 뭐냐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부가세까지 같이 다 결제가 되잖아요. 그럼 한 통장에 돈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 보조사업비 통장으로 세금 그 부가세도 넣어야 된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지금 지침에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필요하면 공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래상권행에서 기존 다른 사업에서 인하통 통장 개설이 있는데 사업이 끝났다. 새로 인하통 통장을 신규 가입해야 되냐? 그 통장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통장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 네.
뭐 인하도움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그 담당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 호조라는 걸로 공무원분들은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장을 그대로 이제 써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받으셔야 돼요. 영덕이시죠? 영덕군에서 한번 꼭 확인을 받으셔서 그 통장 그대로 쓰겠다. 문제 없냐 이렇게 물어봐서 확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보고서에 성과 지표를 포함해야 된다고 하는데 주요 성과 지표해 주시는 게 사기업이 전년 영업이익 추가에 있어서 결산이 필요한 건지 네. 네. 월 매출액을 제가 아까 그 사업계열비 지원 이후의 성과 지표라는 거는 이전 연도 사업계열비 성과 지표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열비 신청할 때 쓰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계열비 이제 내년에 신청할 때 지난번에 받은 거에 있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라는 걸 적을 때 우리가 받기 전에는 매출액이 어떻게 됐지만 받고 나서 매출액이 어떻게 됐다라는 걸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적 보고할 때 쓰라는 성과 지표를 쓰는 게 아니다. 사업계열비 내년에 신청할 때 써야 된다. 그때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지원사업 예산 연계에서 포함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부가세 포함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운영 계획서에 포함하면 안 되는데요. 이 부분 한번 포함 시에 추가로 확인하셔서 지금 포함이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셔서 부가세 자부담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이제 추가로 지원받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저희랑 같이 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죠. 힐링팜에서 중간 최종 실적 보고서가 실적 보고서 같은 뜻인가요? 네, 합쳐졌습니다. 중간 보고서, 실적 보고서 다 같은 거고요. 중간 실적 보고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정상까지 같이 이제 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식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할 때는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최종 실적 보고할 때 채워야 되는 부분이 조금 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핵심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보조금 통장에 넣은 자부담부터 사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부담을 먼저 사용해야 된다는 게 보조금을 받고 나서 자부담을 넣어서 계좌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제일 맞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작년까지는 근데 사실 보조금이 한꺼번에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급하면 자부담 먼저 써라 이런 뜻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하도움 시스템은 그때마다 돈을 받아서 쓰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별로 크게 의미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먼저 쓰라는 의미 자체가 그냥 보조금 통장에 자부담을 먼저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제일 그냥 맞을 것 같습니다. 사업계열비 실제로 집행하시면서 여러 질문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 지역과 소셜비즈 사회기업지원센터에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다른 질문들 있으시면 저희 전화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